정다운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늘 드리는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에서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다 팔아야 한다. 앞으로 금이 폭락할 거다. 지금 현금으로 바꿔놔야 산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겁을 주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진 금을 전부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2026년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진 금을 무조건 다 팔라는 말 절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선택이 우리 노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시장이 흔들릴수록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금은 돈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종이로 만든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금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가 흔들려도 나라가 어려워져도 금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는 안전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갑자기 금을 팔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 오를지 이제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사고 파는 방식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한데 노후 자금을 그렇게 운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조금씩 사고 시장이 나쁠 때도 조금씩 사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금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은 투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은은 금보다 가격 변동이 크지만 산업적으로 쓰임이 많아서 앞으로의 전망이 꽤 밝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친환경 산업이 커질수록 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단순히 금을 팔아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경제 불안 속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리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에서 누가 무섭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들 판다고 해서 휩쓸리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상황입니다. 내 나이, 내 소득, 내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노후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가진 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은 투자는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리고 2026년 이후의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최대한 빼고 우리 일상 언어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커피 한 잔 편하게 드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금을 가지고 계신가요? 단순히 돈을 벌려고 사두신 건가요? 아니면 마음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금을 단기 투자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사고 팔아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금반지, 금목걸이를 모아두셨던 것이고 자녀 결혼할 때 금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마치 금이 주식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면 사고 내일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은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원래부터 길게 보고 가져가는 자산입니다. 만약 정말로 2026년에 큰 경제 위기가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은행 금리가 요동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장 먼저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과 금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현금은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화폐 가치가 변해도 나라가 바뀌어도 금 자체의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진 금을 전부 팔라는 말은 사실 아주 위험한 조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걱정해야 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금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버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금만 붙들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자산 관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균형입니다. 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필요하다면 예금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를 정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팔아버리는 것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금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면 그때는 조금씩 나누어서 일부만 현금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만 정리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겁이 난다는 이유로 전부 팔아버리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은 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금은 단기 수익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이 잡혀야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은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금 이야기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은 투자입니다. 은은 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변동성이 커서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망만 놓고 보면 꽤 매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산업용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각종 전자제품에 은이 많이 사용됩니다. 앞으로 친환경 산업이 커질수록 은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는 앞으로 금보다 은의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은에 올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금만 생각하던 분들이라면 은도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뉴스에서 겁을 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이라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셔야 합니다. 투자는 서두를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사람들처럼 다시 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정말로 큰 폭락장이 오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전부 팔라고 하는데 나만 들고 있다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이 폭락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격이 조정받을 수는 있어도 가치가 사라지는 자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정말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대부분 다시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일수록 금은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금리는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금을 무조건 팔아버리는 선택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뉴스에서 겁을 준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안전자산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전부 정리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을 팔 때도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팔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단순히 불안해서 판다면 그건 좋은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병원비 같은 큰 지출이 생겼다든지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금을 일부 정리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변에서 다 판다고 하니까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현금이 최고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현금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균형입니다. 금도 일부 가지고 있고 현금도 적당히 보유하고 필요하다면 예금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자산 구조가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은 금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앞으로 산업적으로 쓰임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더 크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 투자는 금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 투자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금이든 은이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투자는 한 방을 노리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길게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이 들수록 더 천천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형태가 좋은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반지나 금목걸이처럼 실물로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골드바 형태로 보관하시기도 하고 요즘은 금 통장이나 금 관련 금융상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물금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는 겁니다. 은행이 망하든 금융시장이 흔들리든 내 손에 있는 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큽니다. 대신 보관이 불편하고 분실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 통장이나 금 관련 금융상품은 보관이 편리하고 사고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실물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보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새로 금을 사는 것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유지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아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한꺼번에 큰 금액을 새로 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 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주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사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가격을 맞출 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이 원칙은 은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와 과장 광고입니다. 요즘 금과 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상한 투자 상품을 권하는 곳들도 많아졌습니다. 몇 년 안에 몇 배로 불려주겠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곳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과 은 투자는 절대로 마법 같은 수익을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치를 지키는 자산이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점을 착각하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금을 물려주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금은 세대를 넘어 가치가 이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쓰면 없어지지만 금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른들이 금을 모아두셨던 겁니다.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1년 뒤, 2년 뒤의 가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긴 노후 시간 동안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금과 은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겁먹고 전부 팔지도 말고 욕심내서 무리하게 사지도 말자.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쯤에서 한번 현실적인 계산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노후 자금으로 1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전부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과연 안전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통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당장 손해볼 일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가가 해마다 조금씩만 올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20년 뒤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산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실제 가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가장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안전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전부 현금화하라는 말은 너무 단순한 조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생활이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안정되고 경제가 아주 좋아지면 금값은 오히려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가진 금을 전부 팔아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는 이유도 사실 비슷합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되어 있고 그 중심에 항상 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과도한 공포에도 휩쓸리지 않고 과도한 욕심에도 끌려가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이 균형만 잘 지켜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 자산 관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주식처럼 매일 들여다보는 자산이 아닙니다. 너무 자주 보면 마음만 더 불안해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지금 안 팔면 큰일 난다더라,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남의 상황과 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선택이 나에게는 틀린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 금 가지고 계신 거 이제 정리하는 게 좋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도 무조건 자녀 말만 따르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 자산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선택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익이 좋아 보여도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면 그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금과 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자산입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잘 맞는 투자 수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진 금을 무조건 다 팔라는 말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더 사라는 말도 정답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가진 금을 팔아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을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일부를 정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겁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다 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현금화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해서 무리하게 큰 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천천히 부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쪽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차분하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20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현금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금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미 힘들게 모아온 자산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지 큰 모험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공포에 휘둘리지 말자, 욕심에 끌려가지 말자, 그리고 천천히 내 속도로 가자.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말해도 여러분 인생의 결정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남들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내 상황을 기준으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금과 은은 단기적으로 돈을 불려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대신 긴 시간 동안 우리 자산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 점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경제 이야기는 원래 어렵고 내 돈이 걸린 문제는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투자는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특히 노후 자산 관리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들을 최대한 쉬운 말로 우리 생활에 맞는 관점으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방송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안정과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